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교과서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다른 걸 가지고 와야겠다. 교과서 페이지 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몇 페이지까지냐면 70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짧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국의 문화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삼국이 발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기 전에 과연 6세기 말부터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 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중국이란 말은 중국에 대한 전쟁이란 뜻입니다. 중국과 싸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6세기 말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6세기 말이 되면요. 중국에서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원래 남북조 시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시기가 통일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수나라가 신라와 친교 관계를 맺게 돼요. 신라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신라는 6세기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국의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려는 당시 수나라와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돌궐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백제도 고구려 그리고 원래 친하게 지내고 있던 왜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됐냐 하면 십자형 외교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동서 진영과 남북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제 세력으로 나뉘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지도 보이나요? 자, 수나라를 이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중국 세력하고요. 당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던 신라하고의 이 무슨 관계? 동서 세력과 당시 자랑을 하고 있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중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던 돌궐과 연합을 해서 친하게 지내고요. 백제도 원래 친하게 지내던 왜하고 신라를 사이에 두고 이제 다투고 있었던 이제 고구려하고 다시 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남북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어떻게 된다? 꽝 하고 부딪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던 게 이제 6세기 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형 외교관계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먼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수나라하고 고구려는 싸워야 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공격합니다. 중국 땅이죠. 요서 지방을 공격하면서 당시 수나라 황제였던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거대한 군대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아요. 그 상태에서 수나라 문제가 죽고 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113만 대군, 아주 큰 대군이죠. 이것을 이끌어 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동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30만 별동대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을지문덕이 어디에서? 그렇죠. 살수라고 하는 곳에서 이기죠. 크게 이기죠. 그게 우리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이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나라는요, 고구려에 대한 원정을 너무 크게 2번이나 했고 무리한 토목 공사를 일으킨 바람에 수나라가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당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런 상태였고요. 그러면 또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느냐? 그렇지 않았다. 고구려하고 당하고 사이에서도 전쟁을 하게 된다. 일단은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당나라의 황제였던 당태종 때에 이르러서 중국하고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위협에 고구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했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다른 현상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 새로운 국면이 접어드는데,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대망리지라고 하는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정권을 어떻게 한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당나라하고 싸우는 주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침입을 했다가 이 전투 여러분 잘 알죠? 안시성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시성 싸움 645년 에서 이제 안시성이 포위된 다음에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모두 어떻게 했다? 수당 침입을 모두 막아냈다. 고구려가요. 아주 훌륭하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좋은 점은 뭐가 있었느냐? 일단은 외세로부터 다른 나라 외국 세력으로부터 한반도를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의가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냐? 오래된 전쟁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어떻게 된다?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수나라 그 이야기는 여기 빠져 있고요. 여긴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인데, 이 당나라의 전쟁을 보면 당태종이 처음에 쑥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쭉 이어져 있는 이 방어선에서 계속 막히게 돼요. 계속 막히게 되고 2차의 때도 그랬다. 그 제일 먼저 보면 여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그 무슨
안시성. 이게 뭡니까? 안시성에서 1645년에 안시성 싸움에서 태종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당고종의 침입도 있었는데 이때도 물리치게 된다. 그래서 격전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나라니까 뭐 살수대첩 외울 때 이렇게 외웁시다. 대첩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는 안시성 싸움이다. 고구려가 이제 싸웠던 대상이 수나라와 당나라인데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이고 안시성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둡시다. 살수대첩은 수나라니까 살수다. 수대첩이다. 뭐 당나라는 당연히 그럼 안시성 싸움이 되겠죠. 그럼 외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팁입니다. 천리장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나라에 침입하기 위한 천리장성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싸운 고구려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하고요. 이제는 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신라와 당의 연합. 두 나라가 연합하게 된대요. 원래 아까 얘기했었죠. 수당과 신라는 연합 관계이긴 한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제 신라가 잘 나가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이 자꾸 한반도에서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신라를 어떻게 한다? 압박해 나갔어요. 특히 백제의 우리가 망국의 군주로 알려져 있는 의자왕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대야성, 지금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신라성을 빼앗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야.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백제나 고구려가 압박하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나 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당나라에 파견이 됩니다. 당나라에 파견이 돼서 결국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신라하고 당 사이에 연합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당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당나라하고 이제 연합을 할 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군대를 보내서 도와줘라. 그럼 당나라가 그럼 대동강 이남 지역에 신라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차지할게. 그리고 당나라를 본받아가지고 신라가 좀 당나라를 섬기면서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양쪽 다 이제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제 연합을 맺게 된다. 나당 연합을 맺게 되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된다. 이거 나당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백제가 일단 먼저 멸망을 하죠. 백제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요. 백제를 공격합니다. 나당 연합군이요. 그 당시 나당 연합군에 당나라의 경우에는 소정방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라에는 김유신, 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황산벌의 계백, 맞선 싸운 관창이라는 노래가 있죠. 당시에 결사항전하던 계백의 결사대가 어디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대가 최후를 맞이하고요.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된다. 그 해가 66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멸망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당연히 고구려도 공격을 했다.
근데 이 고구려의 당시 사정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당시 실권을 다 장하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죽었어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 높은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권력 다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건 전쟁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어떻게 된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참 열심히 싸웠던 나라의 한순간의 멸망이 668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이 끝났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나당 사이에 전쟁을 하게 돼요. 신라하고 당나라는 둘이 친한 나라고 동맹관계고 연합관계인데 왜 싸웠나요? 하면 첫 번째, 이 당나라가요, 백제가 멸망한 지역에다가는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도독부를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역에는 안동도호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신라에다가는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결국에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약속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욕, 아주 못된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잖아.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은 우리가 가져가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설치를 해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결국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요, 어떤 방식을 쓰냐? 일단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중국을 멸망시켜놓고 왜 지원을 하느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몰아내야 돼? 그렇죠.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니까 기존에 고구려 세력을 지원하면서 당나라를 공격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백제 유민과 연합을 해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웅진도독부도 이 백제 유민들과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물리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지에서의 매소성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의 기벌포 전투, 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누가 이긴다? 신라가 이기게 됩니다. 신라가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에 676년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어 내게 된다. 결국에 마무리는 어디서? 마무리는 나당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차지한다. 당나라 세력 완전히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조금 올려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뭐냐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와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니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신라가 수는 이제 필요 없고요.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의 세력까지 다 없앤 다음에 통일을 이루어냈다라는 내용이, 항상 역사에서는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의의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판단이 옳다, 긍정적인 판단이 옳다, 혹은 부정적인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요. 자, 먼저 선생님이 대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의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당나라 세력이 어떻게 했다? 축출을 결국에는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주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삼국하 통일을 이루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뭐다? 민족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나라가 돼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어떻게 다 계기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고구려의 그 넓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대동강 이남에 땅이 한 개를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당나라 즉 외세를 힘을 빌려서 통일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거는 자주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자주적이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69페이지에 주제 탐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 탐구에 그 당시 이 삼국 통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 그 고려시대 때의 김부식과 그리고 근대의 역사학자,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의의와 한계를 모두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삼국 통일이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어떤 그 면으로 생각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댓글로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70페이지에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고연무, 건모잠, 안승은 고구려, 그리고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이런 사람은 백제의 부흥운동, 그리고 각각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에 관련한 이야기가 사실 3시간 만에 이렇게 끝나버려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등교하게 되면 앞부분에 삼국의 발전에 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일단은 집에서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으로 남긴 이 수업을 듣고 스스로 좀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마지막 자료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죠? 그쵸? 매소성 전투, 육지에서 있었던 매소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기벌포 전투, 바다에서 있었던 기벌포 전투. 그래서 매소성은 현재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해서 뭐 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고요. 그리고 기벌포는 현재 충남 서천의 금강 하류 지역으로서 서해안으로 침공했던 당나라의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이 두 개가 뭐다? 나당 전쟁의 승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 건모잠, 그리고 여기에 안승, 여기 금마저 안승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뭐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 부여풍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성 이름하고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살펴보기까지 다 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